여러분들이 캐릭터 데생을 열심히 했는데 옷을 입히기만 하면은 갑자기 없던 인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럴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부터 잘못 그려져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잘 그려졌는데 그리다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 좀 세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엎어버리는 식으로 이제 그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운데 방향 라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초보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경우인데 의외로 좀 그림 그려보신 분들한테도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기준으로 일자를 맞춰서 이쪽에다 그냥 그려버리는 거죠. 가운데 정보 방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밑에 있는 러프가 삭제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몸통의 각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옆을 보는 방향이었는데 앞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통이 조금 더 이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팔을 멀리 뻗고 있을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테니스라든지 야구 같은 데서 이게 크게 스윙하는 포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포즈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다고 쳐봅시다. 마치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것 같은 이렇게 그렸으면은 원래 이 방향은 어딜까? 약간 옆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까 그렸던 대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앞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정면을 바라보는 것 같은 좀 더 아까보다 훨씬 더 이쪽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어깨가 이쪽이 더 짧아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더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하게 돼요. 원래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어깨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데생이 됐을 텐데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가운데로 몸통을 돌리다 보면은 뭐야 갑자기 팔이 모양이 이상한데 하면서 여기 모양에 다시 어깨를 재수정해서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팔이 이쪽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갑자기 없던 인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팔이 길어졌으니까 팔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팔을 계속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의외로 이 가운데에 이 각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있는 팔의 문제가 동시에 생기는 그런 경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다리에도 똑같이 생깁니다. 골반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조금 더 옆모습이어서 이쪽에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옆으로 오면은 이쪽 다리도 완전히 제대로 띄워져 있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몸통 방향을 정확하게 구성해주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보다 몸통은 그 자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요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 일단 처음에는 자기가 이런 몸통 방향의 가운데 선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꼭꼭 하세요. 자기가 대생력이 천재가 되기 전까지는 꼭꼭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이렇게 했는데도 망가지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목에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그냥 이렇게 직선을 찍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긋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가운데 위치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느낌으로 천천히 섬세하게 그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려놓고도 심지어 이렇게 다시 또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려놓은 선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제 폼으로 잡아놓은 거죠. 이렇게 폼으로 잡아놓지 마시고 이 양쪽으로 좌우 대칭하는 느낌을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자꾸 이렇게 그려지는 걸 어쩌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코트 옆으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 그거는 이제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딱 좌우 대칭하는 선을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코트라고 하면은 이 코트의 기본 라인을 조금 생각하면서 여기 한쪽을 그린 다음에 완전히 대칭되는 형태로 선을 먼저 그립니다. 양쪽으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라인을 잡아보면은 양쪽에서 대칭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이때 이제 여기서 맞춰서 거기다가 카라를 그려 넣어주시는 순서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더 쉽게 양쪽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어요. 목에 있는 카라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의 선과 이 부분의 선을 먼저 잡아서 여기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끼워질 수 있도록 먼저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자기가 다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못하시는 분들은 양쪽을 따로따로 그리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지 말고 양쪽에 대칭점을 찾아서 대칭을 먼저 확인을 해서 요걸 먼저 메모를 해주신 다음에 그 메모에 맞춰서 그려주시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그런 버릇을 금방 고칠 수 있어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두 번째는 관절 위치 등이 왜곡되는 경우입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어깨 위치에서
조금 바깥으로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절의 위치나 형태가 왜곡되는 경우. 대표적인 이제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자면 내가 요 위에다가 옷을 그렸는데 옷주름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위에 팔이 길어 보이고 아래 팔이 짧아 보입니다. 원래는 관절이 요 중간 부분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쵸? 요 위치에 있었어야 되는데 요 주름 모양을 잘못 그려가지고 여기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관절의 위치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뒤에 관절이 있다는 건 알아. 그리는 사람 본인은 아는데 막상 그림을 다 그려놓고 보니까 어중간하게 관절이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옷주름을 그릴 때 여기 부분을 이렇게 너무 넓혀서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접히는 모양새가 없잖아요. 접히는 모양새가. 그렇게 없게 그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가끔씩 옷을 이제 내가 펑퍼짐하게 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더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절 위치가 자기도 모르게 뭉개지면서 위치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거는 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착시 현상에 가까워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옷주름이 꼭 여기 꼭 잡힌다는 법이 있나요? 실제로는 진짜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불가능하지 않아도 보기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그림을 봤을 때 이런 관절이 어긋나는 듯한 착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관절의 위치나 형태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옷주름을 그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코트를 입은 상황이라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치마를 너무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닿는 곳이 모호해가지고 여기에 묶이는 건지 여기에 묶이는 건지 모호해질 때 그러니까 이 선을 가지고 사람이 허리 위치를 좀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치가 허리에 닿지 않고 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더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이 사람의 허리가 감각적으로 딴 데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라도 관절의 위치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예 이런 경우에는 허리를 아예 감각적으로 아예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중간하게 이렇게 모이는 모양새를 만들어가지고 이 허리가 좀 더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착시를 또 일으키게 되면은 이 몸이 또 구겨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원래 의도하던 관절의 위치들 있죠? 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 위치에 있게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생긴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쁜 것을 그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착시가 일어나는 것은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피하는 방향으로 정확한 관절과 형태가 나타나도록 항상 또박또박 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세 번째도 의외로 많이 틀리시는 부분인데요. 안쪽에 입체감이 안 나타나는 경우, 입체감을 잘못 그리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예를 들면은 딱 이 팔 같은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요 부분이 이 원통이 뒤로 가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보면 앞으로 오는 느낌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데생을 할 때는 이 원통이 뒤로 가는 느낌과 앞으로 오는 느낌을 신경 써서 많이 그리죠. 실제로 우리가 데생 맨 처음 연습하면은 이런 입체감 연습부터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잘 공부를 했으면은 꼬박꼬박 그리는 연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옷을 그릴 때는 정작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 팔이 굉장히 짧아 보이게 됩니다. 원통 흐름을 정확하게 그려주지 않으면은 실제보다 훨씬 더 짧아 보이거나 지금처럼 오히려 반대로 엄청 길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건데 방금처럼 그리면 어떻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원통 일자로 이렇게 그린 거가 되잖아요. 여기를 일자로 이렇게 그렸다는 거는 사실상 완전 옆에서 본 원통으로 내 팔을 수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빠졌다가 뒤로 앞으로 오는 모양새로 바꿔준다면은 이 A랑 B랑 보았을 때 겉으로 보이는 길이는 얘나 길이는 똑같잖아요. 그쵸? 같은 길이를 가지고는 있지만은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누가 더 기냐면 당연히 B가 더 길어요. 단순히 꺾이는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가만히 서 있는 포즈를 그리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오는 포즈를 그리느라고 팔을 조금 더 앞으로 들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거를 내가 옷주름을 일자로 그려버리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원통의 형태를 이런 모양새로 나도 모르게 변경을 해버리면은 얘가 훨씬 더 긴 거가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얘랑 똑같은 각도로 얘를 이렇게 딱 돌려주면은 당연히 이게 더 길어질 거라는 것이 유추가 되잖아요. 입체적으로 따져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주름을 자기가 맨 처음에 계획한 그 형태를 맞추지 않고 그냥 일자로 그리거나 혹은 심지어 반대로 그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길이의 왜곡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팔다리가
달라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인기라고 얘기했죠. 그런 식의 팔다리가 달라지는 그런 인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총 이 세 가지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 팔의 이 느낌에 비해서 여기 한번 접혔죠. 이쪽 팔이 훨씬 짧아 보입니다. 그쵸? 근데 원본에서는 그 느낌이 없거든요. 원본은 이쪽 팔이나 길이가 비슷해 보여요. 근데 얘는 왜 짧아졌을까? 원래는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형태였는데요. 요거는 데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밑에가 일단은 밑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그려져 있고요. 처음부터.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양도 약간 평평한 느낌에 가까워요. 뭔가 앞으로 이렇게 점점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형태였지만은 수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빠지는 형태로 그려지게 된 거예요. 뒤쪽으로 빠지는 느낌으로. 정확하게 그리고자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도는데 이것도 잘못 그린 거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왜냐면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거라면은 이 형태를 타는 옷주름은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지 맞는 거예요. 뒤집어져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지 얘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사타구니가 밑으로 내려왔네요. 보이나요?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물론 조금 처지면 그럴 수 있긴 한데 옷이 원래 딱 붙진 않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가 좀 애매하게 내려왔고 추가로 허벅지도 라인을 안 타네요. 자, 요것도 한번 좀 잡아봅시다. 지금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도 다리도 약간 이 정도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실제로 그려진 거는 요거예요. 훨씬 더 평탄하죠. 원래 자기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형태보다 훨씬 더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허벅지도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 아니고 애매하게 일자로 가다 갑자기 앞으로 나오는 것 같은 이상한 휘어짐이 있어요. 이것도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입체를 제대로 타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조금 더 들어 올리고 사타구니도 조금 더 위에 있게 합시다. 옆에다 놓고 보면 확실히 느껴지죠? 수정하기 전에는 라인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각도가 좀 말이 맞는 것처럼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의외로 여러분들이 옷 그릴 때 이런 실수들이 이제 많이 쌓이고 하면은 저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이쪽 그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쪽 팔은 조금 데생할 때 조금 잘못 그렸어요. 사실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약간 더 앞으로 나오는 느낌으로 그려줬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약간 이제 그럴듯하게 그리다 보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휘어지면서 관절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처럼 한번 돌아서 가버렸는데 이거는 기본 데생이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건 이거 자체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반대쪽 팔은 꽤 괜찮았거든요. 이쪽 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히 틀린 거 없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쪽에서 보면 갑자기 팔이 짧아진 것처럼 보여요. 느껴지나요?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짧아진 것처럼 보일까 하면은 얘도 이제 관절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이 각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이 팔의 관절의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관절이죠. 그래서 여기가 꺾여 있다는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옷주름 그릴 때. 그리고 이쪽은 앞으로 나오는 덩어리고 이쪽은 살짝 뒤로 빠지는 덩어리였어요. 한 이 정도 느낌이죠. 약간 일자 정도 나오는 느낌.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얘는 오히려 앞으로 나오는 느낌으로 그려진 게 보여요. 그리고 이쪽 관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 와중에 다 이렇게 끊기는 디자인들이 있다 보니까 더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이 있을수록 더더욱 여기다가 한 번 더 주름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아, 여기가 팔관절이구나 하고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팔관절 표시를 안 해버리면은 여기가 관절인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아래팔만 엄청나게 길어 보이고 윗팔은 엄청 짧아지는 것 같은 이상한 모양새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수정을 해보자면 이렇게 돼야지 이제 말이 되죠. 지금 상황에서 이쪽 반대쪽 손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잡는 게 말이 되려면은 이쪽 뒤로 살짝 빠지는 느낌이 있어줘야 되죠. 제일 결정적으로 보다 여기 가운데 관절 요 위치거든요. 관절이 지금 이 관절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고 강한 주름을 하나를 꽉 넣어주면 좋아요. 이때 이게 꼭 우리가 여기 관절주름이라고 해서 꼭 이런 모양으로 그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뭔가 눈에 띄는 강력한 웨이브가 있다는 느낌만 정확하게 있어주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이쪽으로 오는 느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옷주름이 여기를 타는 느낌을 조금 더 한 번만 더 잡아줄게요. 일부러 요것도 있긴 하지만은 한 번 더 여기서 요렇게 도는 모양새를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도는 느낌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관절 위치랑 각도만 정확하게 잡아줘도 이렇게 많이 개선됩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우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은요, 마치 여기서부터 다리가 갈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색해 보이죠. 원래 원본을 보시면은 실제로는 여기가 사타구니였던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였죠, 원래는. 근데 완성본은 여기처럼 보이는 거는 왜 그럴까? 이것도 관절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바지에 가운데 선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재봉선을 한번 꺾어가지고 거기랑 다리선은 나눠서 그려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선으로 그려버리니까 이렇게 어디서부터 나눠졌는지 알 수 없어서 여기서부터 나눠진 것처럼 이제 착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좀 확실히 나눠주려면 여기서는 일자로 내려갔다가 한번 탁 꺾어주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돗주름도 그쪽에 모이게 정확하게 해서 내가 어디가 실제 사타구니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보는 사람이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본의 아니게 틀리는 거긴 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짚어주면은 또 수정 못할 것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조금씩 연습해 주시면은 다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옷 그릴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꼭 요 세 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